애니 보는 두 남자의 쓸데없고 신랄한 잡소리 아즈키 라디오 S를 신잡. 안녕하세요, 아즈키입니다. 네, S를 신잡. 오늘로 이제 24회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2019년 7월 12일이고요. 이제 시각 저녁 7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2019년 3분기, 네, 3분기의 처음 방송이고요. 화면을 보시면은 알겠지만 이제 보시는 이 그림이, 예, 달라졌죠. 예. 이 그림은 이제 그 저희 제가 다니고 있는 애니메이션 동아리의 어, 부원, 친구가 어, 팬아트를, 그려줘가지고 정말로 감사하게도, 팬아트를 구해줘서 앞으로는 이 그림으로 방송 화면을, 라디오 방송 화면을 대체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가 아니라 이걸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그 디폴트입니다. 이걸로 고정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그 로고 그려주신 우리 친구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오늘은 이제 2019년 3분기 작품을 이제 처음으로 리뷰회는 이제 첫 발을 떼는 날인데요. 어, 리뷰 순서는 이제 일단 오늘은 이제 1부만 하는 날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2부도 찾아라 마시는 내니 2부도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작품은 이제 그 히나마츠리라는 작품. 2018년 2분기의 마지막 작품은 히나마츠리로 어, 결정이 됐습니다. 살짝 맛을 봤는데 약간 좀 은혼과 비슷한 그런 작품 같다라고 맛을 봤을 때 생각이 들었는데, 조금 더 봐야 알겠지만 자세한 얘기는 이제 다음 주 방송 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부 순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부 순서는요, 현재 방송되고 있는 애니 각 주마다 어, 리뷰를 하는 그런 순서인데요. 오늘은 이제 2019년 3분기에 처음 시작을 알리는 작품 소개하는 날입니다만, 저희가 이제 슬신잡은 이번 분기에서 4개의 작품을 결정을 했는데요. 타카기 양, 예, 타카기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 2기, 그리고 나카노 이토 게놈, 안쪽의 사람 개놈, 그리고 귀여우면 변태라도 좋아해 줄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던전에서 만남을 추구하면 안 되는 걸까? 던만추 2기가 이렇게 네 작품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던만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첫 방송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세 작품을 리뷰를 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네 작품으로 그렇게 방송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바로 타카기 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타카기 양을, 이 타카기 양이라는 작품을 그냥 들어만 봤었어요. 1기가 이제 보니까 2018년 1분기 작품인데, 그때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군복무를 하고 있던 상황이기도 하고, 네, 제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이후로 이제 신작인 일을 잘 챙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냥 보지는 않았고, 어 이제 워낙 또 그 분기 당시 2018년 1분기 당시에 꽤나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잖아요. 이 타카기 양이라는 작품이, 그래가지고 대충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정확하게 어떤 애니인가를 알기 위해서, 살짝 일기를 이제 봤는데요. 라디오, 그러니까 저희 S신잡에서는 이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고 뭐 앞으로는 뭐 어떤 내용이 이어질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애니도, 어, 그런 애니를 리뷰하는 데에 굉장히 제가 혼자 떠들기에 괜찮은 방송이긴 한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번 분기에 샌류 소녀처럼 이제 그 4컷 형식의 그런 서술 형식이더라고요. 네. 뭐 큰 스토리는 이제 이
주인공인 니시카타랑 타카기가 계속 이제 꽁냥꽁냥 되면서 니시카타는 이제 뭐 바보같이 당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타카기 양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요망이라는 단어가 작년에 좀 큰 키워드였던 이유가 바로 이 작품 때문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타카기 양의 그 요망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섞이면서 진행이 되는 작품이다라고 제가 해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번 타카기 양 2기도 아마 그런 형식으로, 제가 리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1화에서 꽤나 그러니까 2기 1화, 이번 주 2기의 첫 시작인데, 뭐 1기에서도 그랬지만 뭐 딱히 그런 어, 큰 줄거리의 그런 소개라던가 뭐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이제 오늘도 한 3, 4개의 에피소드, 이번 주도 3, 4개의 에피소드가 있었고, 사족을 붙이자면은 그 당시에 이 작품의 역시나 코아라 코노미 성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카구야님은 고백받고 싶어 방송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우에 관한 포커스가 많이 없었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저저번 분기죠? 2019년 1분기 작품 리뷰할 때 코아라 코노미라는 성우를 이제 그 카구야 님은 고백받고 싶어라는 작품에서 처음 이제 포커싱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주목을 한 그런 성우인데, 어제 일기를 보다 보니까 이 작품에도 나왔구나. 예. 이 작품에도 뭐 서브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여자 3인방. 예. 그 멤버의 약간 좀 주축급으로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포커스를 많이 안 받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코아라 코노미라는 성우가 그 치카 역할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또 받았을 텐데, 이런 점을 또 발견하고 나니까 굉장히 더 재밌었고요. 예. 참 목소리 듣자마자 이 성우가 설마 해서 이제 찾아봤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코아라 코노미 성우일 거예요. 엔딩 크레딧에서 제가 확인을 했고, 근데 이제 이 니시카타가 굉장히 좀 얼빵하잖아요. 예. 얼빵한데, 타카기 양 작품을 보다 보면 이제 반 정도는 이제 타카기 양의 설계에 니시카타가 넘어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고, 반면에 이제 나머지 반 같은 경우에는 니시카타가 혼자 자폭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섀도우 폭싱이라 하죠. 자기 혼자 자폭해가지고 자기가 제꾀에 당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 최면술 같은 경우는 이제 타카기 양의 이 연기에, 쏘가 넘어간 거고, 다른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뭐 물수제비라던가, 그런 거는 이제 니시카타가 자기가 제꾀에 넘어가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고요. 참 뭐랄까요, 이 나이대가 나이인 만큼 참 그 중학생 때의 저의 그 모습을 보면은, 대입을 해보면 그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놀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지금 제가 올해 나이가 23인데, 지금 이제 그때 중학교 때 놀았던 것처럼 놀아봐라 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못 놀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이제 아무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눈앞에 있는 즐거움만 찾아가지고 순수한, 예,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니시카타를 보면서 참 이 순수함보다는 얘는 이제 예, 순박하다 정도로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이 참 이 작품의 묘미가 아닐까. 예. 가끔 댓글을 보면은 이제 뭐 남주가 너무 멍청한 것 같다. 예, 뭐 너무 답답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니시카타가 굉장히 좀 계산적이고 똑똑했으면은 또 타카기 양이 이 놀리는 재미도 없었을 거고, 예.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 타카시 리에 성우에 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참 연기를 너무 이거 캐릭터 분석도 정말 잘하는 것 같고요. 참 이 연기를 굉장히 어 뭐랄까요, 요망한 연기 톤을 굉장히 잘 잡았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 어떤 작품이었죠? 그 유라기장의 유은하 씨에서는 이제 다른 평소 톤이 아닌 에밀리아와 타카기 양, 뭐 메구밍 뭐 이런 대표적 캐릭터와는 좀 다른 연기를 좀 선보였었는데 본인의 시그니처 보이스가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이거는 방향성을 못 잡으면은 특징 없는 보이스로 전락하기가 쉬운데 이거를 참 디테일한 그런 이 사근사근하는 그런 보이스, 예. 감히 예상하는데 이제 하야미 사오리 성우의 뒤를 이을 새로운 고막 여친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예, 이미 떠오른 것 같지만, 예. 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타카기 양은 뭐, 예. 이런 식으로 제가 대충 내용 대충 소개하고 관련된 에피소드로 조금 약간 좀 떠드는 이런 포맷으로 아마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타카기 양 이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작품은요, 나카노이토 게놈입니다. 뒤에 이제 제목에 보시면 괄호치고 이제 실황중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데요. 어, 이제 나카노히토 게놈이라고 저희는 그냥 거기까지만 이제 제목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컨셉이 좀 참신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알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게임하는 유튜버들 데려다가 실제로 배틀그라운드를 한다는 느낌이랄까? 얼마 전에 조금 좀 됐는데 뉴스에서 그런 걸 봤어요. 이제 러시아에서 백만장자가 정말 현실판 배틀그라운드를 이 참가자들 모집해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대략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승리 조건은 뭐냐? 조회수 1억 뷰, 1억 뷰를 기록해야 이 게임은 이 현실 게임은 끝이 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원래는 이제 그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마지막 스테이지에 도전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이제 첫 장면에서 나와요. 모니터에. 그래서 이제 얘를 눌렀는데 살짝 정신이 잃은 것 같아가지고 정신을 차려 보니까 나 주인공들은 이제 그 플레이어들은 어떤 풀숲에서 이제 눈을 뜨고요. 어딘지도 모르는 풀숲에서 눈을 뜨고 어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이제 소개를 좀 하자면 이리데 아카츠키라는 캐릭터의 시점으로 처음 시작이 됐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탈출 게임을 주로 하고 있고, 근데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를 마스터했다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장면에서부터 이제 마스크를 쓰고 굉장히 또 알레르기성 재채기를 계속해서 하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풀숲에서 일어났는데 옆에 이제 어떤 여자가 누워 있는 거를, 누워 있다기보다는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거를 목격을 합니다.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라야시키 카린이라는 인물이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호러 게임을 주로 하는 플레이어이고요. 이제 여기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식으로 따지면 이제 스트리머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거대 팬더가 나가지고 이제 뭐 쫓기다가, 근데 이제 우리 남자 주인공인 이 아카츠키가 얘는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것 같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친근한 뭐랄까요, 그런 이 그러니까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이제 동화시켜서, 예. 어 원래 이제 목표는 이제 쓰러뜨리는 건데, 예, 죽이는 건데 그냥 이제 친구가 돼가지고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으로
첫 번째 이제 그 애니멀 배틀은 이제 끝이 나는데 그 와중에 이제 등장한 게 오니가사키 카이코쿠라는 인물이고요.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 시대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그 약간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국 시대 같은 그런 과거의 시대, 약간 좀 사무라이 느낌 나는 그런 캐릭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장면이었던 애니멀 배틀이 끝난 이후에 모든 플레이어들이 어, 이제 알파카 가면을 쓴 미스터 파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이제 스토리 설명이 되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1억 뷰를 달성을 해야 이 게임에서 탈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어떤 학교 건물에 모든 이번 그룹의 스트리머들이 다 초청이 되게 되고요. 플레이어들이. 그래서 모인 인물들이 뭐 쿠도 아냐라는 인물이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액션 계열의 스트리머고 뭐 오시기리 자쿠로 이 친구는 이제 뭐 스텔스 게임이라고 하는데 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있는 게임이라고 치면은 뭐 블리자드의 무슨 그 스타크래프트 2 미션 중에 하나인 뭐 비밀 작전 노바 약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나바 히미코 이 친구는 이제 여성 스트리머고요.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을 주로 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카, 예, 그 알파카 가면 쓴 그 진행자 양반이 굉장히 또 덕질을 하고 있는 그런 스트리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이카와 마키노 이 친구는 이제 좀 조용한데 남자인데 약간 좀 미소년처럼 생겼고 주로 플레이하는 게 미연시, 예, 연애 시뮬레이션. 그래서 뭐 여성 시청자들을 어, 팬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로로모리 유즈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미궁 탈출 게임을 주로 하는 그런 스트리머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고편을 보고 이 작품을 골랐는데요. 첫 화를 딱 보고 나자마자 오랜만에 이런 이 로지컬하고 시리어스하고 하지만 이제 중간에 블랙 코미디가 살짝 끼어 있는 이런 작품을 에스신잡에서 언젠가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수아온 3기를 하면서 느낀 거는 뭔가 새로운 IP, 그러니까 새로운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과 비슷한 내용의 그런 생존이라든지 예, 약간 좀 머리 쓰는 그런 약간 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언젠가 좀 해보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있었는데 이 작품을 굉장히 좀 잘 고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굉장히 좀 스릴 넘치는, 네.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에 뭐 사람 냄새도 좀 나는 그런 작품을 보고 싶다면은 나카노이토 게놈 실황 중 나카노이토 게놈 이 작품을 보시는 거를 제가 아직 1화밖에 안 봤지만 예, 같이 좀 보시는 거를 제가 좀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뭐 참 소재 자체가 좀 예, 신박하고 좀 참신해가지고 예, 스트리머들 모아놨다가 너네 1억 뷰 찍기 전까지는 이 게임을 그러니까 게임은 우리가 많이 준비해놨는데 게임을 다 클리어하면은 너네가 탈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순서든 너네가 이거를 1억 뷰를 찍어야 된다 이런 소재가 참신했고 이 애니멀 배틀 이후에 이제 또 두 번째 게임이 있었어요. 그 코쿠리상이라는 게임인데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그 분신사바랑 비슷한 게임이에요. 그 글씨를 잔뜩 써놓고 그 동전을 모든 사람들이 집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하면은 동전이 막 움직여가지고 미국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 위자보드, 예, 위저보드 비슷한 그런 건데 여기서 살짝 좀 이 떡밥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 아카츠키가 좀 중심이 되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이제 물을 달라 그랬더니 이제 화병에 있는 물을 이제 쏟았는데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나랑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그러니까 필요한 거를 이제 코쿠리상한테 세 가지 이렇게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물을 달라 그랬더니 물을 줬고, 친구를 달라 그랬더니 이제 아카츠키가 자기가 친구가 되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얕은 지식으로 알고 있다면, 이런 질문에는 절대로 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가 돼줄래? 이제 응 그러면은 이제 뭐 영혼의 세계로 끌려간다. 뭐 이런 내용이 얼핏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카츠키가 갑자기 어떤 보이지 않는 존재에 의해서 창문 밖으로 끌려가다시피 하다가 그 앞선 애니멀 배틀에서 친구가 되었던 거대 팬더에 의해서 다행히 바다가로 떨어지지 않고 살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아카츠키 이렇게 글자가 생성이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귀신 하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귀신이랑 아카츠키랑 살짝 좀 뭐 귀신이 어떻게 죽었는지의 그거에 대한 건지, 아니면은 그 귀신이랑 아카츠키가 정말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지 약간 좀 헷갈릴 만한 내용이 좀 나왔는데요. 예. 그 내용은 뭐 앞 뒤 부분에, 예, 다음 이제 회차가 지나갈수록 뭐 나오는 내용인지 아니면은 그냥 단발성 그런 에피소드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첫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스릴이 넘쳤어요. 예, 보는 내내 좀 신선함에 좀 뇌가 좀 약간 리프레시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었고, 굉장히 좀 흥미진진했습니다. 좀 긴장감도 좀 어느 정도 좀 있는 장면이 좀 꽤 있었고, 결론은 이제 기대할 만한 작품이다. 네. 저희 애슬 신잡에서 또 새로이 도전해보는 장르라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나카노이토 게놈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작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작품이죠. 귀여우면 변태라도 좋아해줄 수 있나요? 입니다. 참 제목부터가 예사롭지가 않죠. 예. 어, 정말 이 작품을 고르기에 정말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 하렘은 제가 굉장히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고, 예. 그래서 하나쯤은 넣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정통 뽕빨 하렘물 넣어봤습니다. 네, 귀여우면 변태라도 좋아해줄 수 있나요? 참 제목부터 굉장히 좀 위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일단은 뭐 대충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키류 케이키라는 남자 주인공의 전형적인 일남 사여 하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키류 케이키는 시모노 히로 성우가 맡았고요. 이 성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렘물의 뭐 대표적인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남자 성우 중에 하나고요. 뭐 바시소의 뭐 아키이사도 있고요. 신만세의 또 주인공으로 활약을 했었고요. 가츠라기 케이마. 이번에도 역시나 그 시모노 히로 특유의 그런 보이스를 뽐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이 키류 케이키는 이제 여동생과 같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동생은 이제 키류 미즈하, 예, 키류 미즈하는 이제 혼도 카에데 성우가 맡았고요. 이 성우 같은 경우는 또 이 라이징 스타죠. 예, 16년도에 처음 작품을 맡아가지고 이제 거의 뭐 신인 티를 막 벗어난, 예, 그런 성우고요. 최근에 인기 주가를 좀 올리고 있는 그런 귀여움으로 어필하는 그런 성우입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거는 나이는 같아요. 근데 생일이 5개월 차이라서 뭔가 조금 이상한데,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둘은 굉장히 사이가 좋다 못해 네여샹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살짝, 예, 걱정 아닌 걱정이 조금 생기게 되는 그런 장면을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KK는 이제 학교에서 서예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서예부 부장
맡고 있는 토키하라 사유키라는 선배 포지션의 여성 캐릭터입니다. 거유 포지션이고요. 흑발, 장발. 예. 참 정석이죠. 예. 긴 흑발과 거유. 예, 뭐 비뉴와 조합이 될 때도 있고 뭐 거유와 조합이 될 때도 있는데 이 캐릭터는 이제 거유입니다.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근데 이 캐릭터는 이제 타케타츠 아야나 성우가 맡았고요. 뭐 곧 있으면 이제 카지 아야나로 이름이 바뀔 만한 성우인데 이 성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니처 보이스가 있죠. 내 여자 아니 내 영동생이 이렇게 귀여울 리가 없어. 예, 키리노 그리고 뭐 다른 몇 가지 작품이 있는데 그녀의 시그니처 보이스에서 선배 포지션을 요번에 맡았기 때문에 조금 보이스가 성숙한 그런 성숙하고 차분한 그런 보이스로 연기 변신을 하려는 거를 살짝 느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이 뭐랄까요 그 성숙미를 또 올해 30살이 됐거든요. 참 이 성우 30대 성우의 이런 성숙미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보이스를 이번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말씀드렸듯이 서예부 부장이고 굉장히 또 인기인이고 근데 이제 케이키한테 이제 굉장히 또 호감을 갖고 있어요. 장면 중간중간에 뭐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고 할 때도 있고 뭐 볼에도 뽀뽀를 좀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저 정도면은 뭐 거의 사귀기 한 단계 전 아니 한 단계가 아니라 한 발자국 전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드는 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채팅방에서 뭐 닉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라고 해주셨는데요. 어디서 보셨겠죠? 예. 예, 저도 뭐 방송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저기 많이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캐릭터가 있고요. 아무튼 환영합니다. 다른 캐릭터는 이제 그 코가 유이카라는 캐릭터고요. 이 친구는 후배 포지션에 있는 캐릭터고요. 성우는 이제 히다카리나 성우가 맡았습니다. 이 캐릭터와 함께 또 동급생 같은 2학년 포지션인 난조 마오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노미즈 이오리 성우가 맡았습니다. 이 노미즈 이오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굉장히 중견급의 그런 성우고요. 데이트 어라이브라는 작품에서 이제 요시노 캐릭터를 맡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1남 4녀 그리고 4명의 여자는 선배 1명, 후배 1명, 동급생 1명, 그리고 여동생 1명 전형적인 1남 4여 1남 4여 하렘물인 이번 작품 귀여우면 변태라도 좋아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작품입니다. 이번 주 1화 같은 경우에는 4명의 캐릭터가 각각 이제 등장을 했고 4명 다 이제 주인공한테 어느 정도 호감을 갖고 있는데 이 동급생인 난조마오만 살짝쿵 이제 약간 츤드레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츤츤거리는 좀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선배 포지션인 토키하라 사유키 같은 경우에는 토키하라 사유키와 키르비즈와 굉장히 뭐 친밀도 거의 한 80% 이상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주인공인 케이키가 이 서예부 부실을 청소하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본인을 향한 러브레터 이제 케이키에게라고 이제 봉투에 써져 있었고요. 러브레터와 함께 그 속옷 아래쪽에 속옷 팬티 그게 놓여져 있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편지 내용은 뭐 영락없는 러브레터고요. 그래서 그거를 쓴 주인공이 누군가 이제 찾아가는 그런 약간 추리 형식의 그런 전개가 됐는데요. 이제 친구인 학생의
소속이 아니고, 예, 테니스 소속이죠. 이제 쇼마와 함께 어, 카드 게임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그 부실에 편지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부원 중에 한 명일 것이다. 근데 이제 신데렐라라고 하자. 왜냐니까 이제 구두 대신에 팬티를 놓고 간 신데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추리를 어느 정도 하다가, 예, 결국에는 그 선배인 사유키가 범인이다. 사유키가 그 신데렐라다라고, 예, 확신을 해가지고 사유키한테 케이키가 가가지고, 선배, 나는 선배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유키의 반응은 그래, 알아버렸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참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같은 상황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네. 이제 그 케이키 같은 경우에는 이 편지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사유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성벽을 알아차렸다는 그런 말로 잘못 해석을 해서 케이키한테 이제 눈을 감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케이키가 눈을 뜨니까 우통을 까고 있는 사유키의 모습이 눈 바로 앞에 들어왔고, 목줄을 차고 있는 사유키의 윗옷을 벗은 그런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장면으로 이번 주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네. 결국에는 사유키 선배는 도엠 마조이스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당신의 펫으로 삼아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이번 주 에피소드가 끝이 나는데, 참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이 타케타츠 아야나 성우가 옛날에 이 작품과 비슷한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SM 플레이를 소재로 했던 작품인 MM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에서는 이제 그 세디스트 포지션으로 연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좀 흘러 이번 작품에서는 세디스트가 아니라 마조이스트, 완전히 반대의 성향의 그런 연기를 하는 캐릭터를 맡게 됐습니다. 이 사실 또한 좀 약간 재미있네요. 네, 귀여우면 변태라도 좋아해 주실 수 있나요? 까지 만나봤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제 개인적으로 픽하는 거기 때문에 하렘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예. 참 이번 주, 네, 2019년 3분기의 첫 방송인데 이렇게 다 작품을 돌아봤고요. 다음 주 방송에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써서 덤만추기기도 리뷰를 해야 됩니다. 네, 아까, 네, 일부 시작하기 전에 예고를 했던 대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품 4개, 네, 그리고 2부 찾아라 마시는 애니에서는 2018년 2분기의 마지막 작품이죠, 히나마츠리를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또 2부에서는 2018년 1분기로 또 돌아가가지고 몇 작품을 또 리뷰를 하게 되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네, 역시나 저녁 7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